안녕하세요. 채널 사우나 정덕현입니다. 헐크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화를 갖고 왔습니다. 여름이면 뭐죠? 예, 공포 아닙니까? 공포. 예. 근데 사실 공포 영화 이런 거 사실 영화관 가서 봐야 되는데 영화관 가기가 사실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렵죠. 근데 이 코로나를 뚫고 화제가 되고 있는 공포 영화가 하나 있죠. 뭐죠? 랑종입니다. 랑종이 무슨 뜻이냐면 무당이란 뜻입니다. 무당. 태국 말로 무당. 예. 나홍진 감독 작품인 줄 알았어요. 저는 처음에. 예. 근데 애초에 기획은 나홍진 감독이 처음에 했던 거죠. 대본도 본인이 쓰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태국의 반종 파산 다니쿤. 이름 참 읽기 어려워. 셔터 감독이거든요. 영화 셔터 공포 장르인데 이게 예전에 나온 영화인데 이 영화 한 편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감독한 영화. 이분한테 같이 해보자고 나홍진 감독이 손을 내밀었죠. 그리고 이 감독은 반종이라고 이렇게 좀 이상하다. 이 감독님은 나홍진 감독이 아주 팬이랍니다. 곡성을 보고 공포 장르 잘 안 봤는데 곡성 보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져서 공포 장르에 관심을 갖게 됐다라는 그런 감독입니다. 나홍진 감독이 프로듀싱을 했고 본인이 대본을 썼다는 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랑종이라는 그 제목 자체가 무속 관련된 얘기, 물론 태국의 어떤 무속이지만 이전에 했던 곡성이라는 작품하고 뭔가 연관성이 있다고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곡성에서도 결국 뭐예요? 신과 믿음에 대한 어떤 뭐 그런 이야기, 화두를 던지는 이야기. 그거 있잖아요. 무엇이 중요한기요? 뭐 이런 거. 미끼를 물었다. 뭐 이런 그 당시에 보고 많은 분들이 지금 보면서 곡성을 보면서 아주 굉장히 충격이었잖아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영화다. 사실 전 곡성은 그 에너지의 힘이 컸다고 보거든요. 딱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한 힘이 막 느껴져요. 보면서. 그래서 이게 얘기는 좀 모호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신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아주 명쾌하게 들려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눈을 뗄 수 없는 공포영화. 소름이 쫙 돋으면서 끝까지 보게 만드는. 그리고 뒤에는 정말 속에서 뭔가 불길이 막 솟아오르는 것처럼 그런 에너지들을 줬던 영화이기 때문에 곡성의 그 아우라를 갖고 온 것만으로도 이 작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나홍진 감독님이 이거 프로듀싱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제작을 하면 멘트가 세집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곡성은 애들 장난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얼마나 무섭길래 이런 얘기까지 했을까? 이런 호기심 때문에 당연히 이 작품에 대한 관심도는 확 올라갔죠. 곡성이 단순히 그냥 무섭기만 한 공포 장르였다면 이런 정도의 관심이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에 뭔가 신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어떤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다가 이벤트를 했죠. 난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는데 겁쟁이 상영회라는 걸 했어요. 겁쟁이 상영회. 이게 뭔가 했더니 극장에서 불 켜놓고 영화 보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불 켜놓고 영화 예전에 사실 뭐 전설의 고향 볼 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이불 뒤집어 쓰고 이렇게 눈만 내놓고 봤잖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약간 뭐 덜 무섭가? 덜 무섭다고 합니다. 불 켜놓고 보면 옆에 같이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같이 보는 사람들 때문에 좀 덜 무섭게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는 건데 사실은 이 이벤트가 목적하는 건 이게 아니죠. 그만큼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첫날에만 관객이 13만 관객이 모였어요. 13만. 이게 의외로 청불 등급의 공포 장르 영화 중에서는 좀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박쥐가 이거보다 좀 많았는데 박쥐 다음으로 첫날 많이 봤다는 거예요. 이 장르로. 청불 공포 장르. 물론 여기 조건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네. 이것도 약간 약간 마케팅이라는 생각은 좀 들게 됩니다. 여하튼 지금까지 이 코로나 시국에도 현재까지 64만 명이 봤어요. 그럼 많이 본 거예요. 저는 이 영화가 100만을 넘으면 코로나 시국에 진짜 많이 본 영화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영화에 대한 얘기를 좀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줄거리. 자, 랑종. 태국의 산골 마을을 배경으로 합니다. 일단 시작부터 음산해요.
예. 그 태국은 다신교예요, 다신교. 그래서 모든 것에 다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사람의 신이 있는 거, 신이 귀신이 깃들어져 있다, 뭐 이런 것들, 신이 있다라는 거는 다 믿잖아요. 귀신이 있다는 거. 근데 여기는 동물에도 있고 식물에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벌써 무섭지 않아요? 시작부터. 그래서 이게 벌써 이런 얘기에다가 플러스 빙의가 분명히 들어간다는 걸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 영화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빙의가 다른 귀신이 들어오는 빙의? 그래, 그것도 좀 무서워. 뭐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빙의가 돼갖고 이상한 짓을 하니까. 근데 여긴 다신교잖아. 동물이 빙의돼서 동물의 귀신이 빙의되면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식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벌써 이게 공포의 차원이 좀 확 올라갑니다. 아, 빙의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실제 보면.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보면 영화의 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밍이라는 인물이 사실 주인공이죠. 근데 밍이 사실은 처음에 주인공처럼 등장하진 않아요. 처음에는 다른 인물, 님이라는 인물, 이름이 되게 이상해. 님, 밍 이렇거든요. 님이라는 무당을 다큐멘터리 촬영팀이 촬영하는, 그러니까 취재하는 방식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페이크 다큐 같은 그런 방식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다큐지만 가짜 다큐죠. 가짜. 왜냐하면 이거 상업영화 다 구성해서 찍은 거니까. 근데 님의 얘기로 시작해서, 이분이 무당이에요. 여기 지금 태국에 있는 무당. 님의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밍의 얘기로 넘어가. 그 조카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뭔가 신내림이 들어온 것 같은, 뭔가 빙의가 된 느낌. 그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거. 그걸 보고 나서 이 촬영팀이 촬영 포커스를 바꿔. 이 밍이라는 인물이 신내림을 받는 그 과정을 찍을 수 있으면 대박이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밍을 계속 추적하면서 찍기 시작해요. 근데 빙의가 되니까 별의별 이상한 짓들을 다 합니다. 진짜. 아, 상상 초월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욕망, 모든 욕망들. 곡성에서는 그 빙의 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머시 중앙교회에서 그 꼬마애가 뭘 했어요? 막 먹었거든. 막 이것저것 막 먹었거든. 식욕이 엄청 올라가는 거야. 근데 이 밍은 식욕이 아니라 뭐가 올라가요? 성욕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짓을 막 합니다. 그러고 막 그 행동이 되게 막 그 뭔가 정상적인 행동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섬뜩해, 사람이. 그래서 뭐 밤만 되면 괜히 막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막 이런 이상한 행동들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결국 뭐야? 퇴마의식을 하는 거예요. 퇴마의식. 네. 그 과정들이 담겨요. 근데 이 과정을 아까 다큐팀이 어떻게 한다? 다 촬영을 해요. 우리 관찰 카메라 우리 익숙하잖아요. 집에다가 곳곳에다 카메라를 다 설치해 놓고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밍이라는 소녀, 처음에는 굉장히 풋풋한 어떤 건강한 소녀예요. 근데 빙이 되면서 정말 안에 있는 모든 욕망들이 다 끄집어 나와지는 그런 광경들을 다 보여줘요. 아, 그게 너무 보기 힘들어요. 예. 아주 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 약간 더러워요, 진짜. 예. 그리고 이게 공포의 문제가 아니야. 처음엔 난 이게 무서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꾸 내가 눈을 감거든, 영화를 보면서. 눈을 감고 있어. 왜 이게 보기 싫지? 나중에 봤더니 무서운 게 아니라 불쾌한 거야. 불편하고. 보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눈을 감게 되더라고. 맨 뒤로 가면 정말 엄청난 여기도 에너지가 있긴 합니다. 뒤로 가면. 말도 안 되는, 처음에 굉장히 1시간은 잔잔해. 근데 뒤에 1시간은 정말 에너지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많은 장면들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계속 눈을 감고 있어요. 막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 무서움이 알고 봤더니 뭔가 생각에 의한 어떤 오싹함 이런 게 아니라 그 장면 자체를 보기 싫은 불쾌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느낌에 공포라기보다는 약간 엽기 같았어요. 굉장히 뭐 더러운 거를 보기 싫은데 자꾸 봐야 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누가 이런 표현하면 좀 그런데 막 토하고 있어요, 옆에서. 그거 가까이 보려면 보겠습니까? 보기 싫잖아요. 근데 자꾸 보래, 얘는 이걸 자꾸. 그러니까
자꾸 고개를 돌리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 뒤로 가면 이 여자 주인공이 좀 불쌍하게 느껴질 정도로 너덜너덜해져요. 너덜너덜해져, 진짜. 너덜너덜한 표현 여기서 쓰고 싶어요, 진짜. 그래서 이 영화가 왜 여혐 논란에 휩싸였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보면서. 그게 첫 번째 좀 안 좋았던 지점이고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이게 처음에는 다큐 찍는 형식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카메라가 일관성 있게 다큐의 시선으로 찍었어야 돼, 다. 그러면 약간 객관적인 시선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영화가 중반 정도 흘러가면서 자꾸 너무 극화돼 있어요. 스토리로 가. 이게 객관적인 다큐멘터리 같지가 않고 뒤로 가면 완전 극영화처럼 만들어져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뒤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그것도 연출적으로는 아주 실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영화를 저는 이게 일이기 때문에 보긴 봤습니다. 하지만 이걸 누가 나한테 물어봐서 야, 그 영화 어땠어? 볼 거야? 보면 봐야 되는 영화야? 재밌어?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 볼까 말까. 자, 오늘 상당한 기대를 하고 제가 랑종을 보긴 했지만 여러분들한테 약간 아쉬운 점이 많았다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헐크 지수를 얘기하겠습니다. 헐크 지수는 5대5입니다. 반반. 보실 분들은 보시고 보시기 싫으신 분들은 안 보세요. 안 보시는 게 낫습니다. 너무 불편한 게 싫으신 분들은 피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왜? 굳이 가서 고문당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의외로 그냥 이런 것도 감수하고 그냥 궁금해. 궁금한 거 참을 수 없잖아. 이게 도대체 어떤 영화인데 이렇게 말들이 많아? 보세요. 궁금한. 한번 보고 나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그 불편한 장면을 너무 많이 보면 약간 트라우마도 생기니까 조심해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더 보고 싶어지나. 여하튼 5대5입니다. 저는 뭐 반반이라고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보실 분 보시고 나중에 보신 분들 뭐 의견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헐크 토크 시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도 써주세요.